그 중국 역사 처음에 두 문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앞에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은주는 멍청이. 남수단 철진한 남수단이었죠. 철이 뭐야 철? 철나. 춘추 전국시대 뭔 철나라야? 아 그리고 전국시대 소문이가 멍청해. 진하는 철 진하는 뭔데? 진나라. 진나라 한나라. 네. 그까지 저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철진한 뭔데? 남수다인데 남은 뭐예요? 남북. 남북조다 남북조. 풀네임으로는 위진 남북조입니다. 네. 남수는 뭐고? 수나라. 당은 뭐고? 당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송원이는 멍청이는 저 뒤에 할 겁니다. 네. 남북조식인데 위진 남북조식이네 풀네임이. 위진 남북조. 근데 진한 다음에 그 남수단이잖아. 절진한. 한나라가 멸망할 때 무슨 민난으로 멸망해? 한나라. 무슨 민난? 밀란으로 멸망하잖아요. 한나라. 아는데 황건적의 난. 맞아요. 당나라가 황소의 난으로 멸망했고. 기억나지? 네. 그래서 황건적의 난 할 때 어우씨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각지에서 다 영웅들이 나라 세워가지고 황건적의 난 진압하자 하면서 유비가 관우 장비 데리고 도원결이 맺으면서 무슨 나라? 거기는 촉나라라고 해요. 위오촉인데 위오촉 요렇게 오가 손권이라는 사람이 위는 조조가 촉이 유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나라의 이 위진남북조인데 이 위야 삼국의 위 삼국지할 때 위. 근데 위나라의 조조가 나라를 쭉 만들고 조조 시기에는 총나라가 멸망합니다. 총나라 멸망하고 이제 오랑 위랑 둘이 맞짱을 뜨는데 조조 손자가 조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한. 그리고 유비 밑에는 제갈량이 있었고 조조 밑에는 책사가 누구야? 이름 아니 혹시? 책사요? 책사 그 참모. 유비의 참모가 제갈량이고. 참모가 뭐예요? 그 정치 조언해주는 사람. 정략 짜고 전략 짜고 군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몰라요. 그게 제갈량이고 유비 군대에서는 유비 총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재상이지 재상. 그거를 제갈량이 했고 이제 조조 위나라에서는 그걸 누가 했냐면 사마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사마의. 호가 중달인데 사마중달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삼국지를 했으면 근데 안 봤으면 모르겠죠. 여튼 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이 조조 시기까지는 그냥 뭐 공도 많이 세우고 제갈량이 한 일을 위나라에서 많이 한 거야. 근데 이거는 1대 위나라 1대 왕이고 얘는 5대 왕입니다. 얘 조한은 조조 손자야. 그리고 사마의 손자가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금 이름 같다. 사마염. 그래서 얘도 얘 손자입니다. 근데 얘 시기에 사마염 시기에 얘는 원래 책사인데 책사가 가진 군대 책사가 참모 재상. 그냥 전략 짜고 뭐 군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정책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마염 시기에 요 사마씨족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조한한테 왕위를 넘겨받아요. 왕위를 넘겨갖고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진으로 바꿔요. 진.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오죠? 우리가 진시황 할 때 그 진이 아닙니다. 훨씬 뒤에 사람이야. 위진남북조 할 때 진이에요. 훨씬 뭐 요때는 시기에는 젊었겠죠. 얼마나 젊어요? 뭐 잘 모르겠으나 20대쯤이지 않을까 그때쯤에는. 하여튼 사마염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는데 요때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요 아들내미가 사마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마충이 2대 황제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요때 진나라가 만들어졌잖아. 진나라 위나라 5대 황제 때 위나라는 망하고 진나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진나라 1대 황제가 사마염이겠죠. 맞지? 따라오고 있니? 요거만 하면 돼. 그냥 배경 설명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들으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래서 진 1대 황제 얘가 진나라 2대 황제겠지. 맞죠? 사마충이가. 근데 요 시기에 사마충이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이 사마충 시기에는 누가 실제적 권력을 휘둘려면 얘 마누라가 황후잖아. 황후가 막 엄청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는 정실 부인인데 자기 그러니까 사마충의
첩이 먼저 애를 낳았거든. 첩이요? 첩. 사마충의 둘째 부인. 네. 그래서 황후가 뭐 둘째 부인 아들내미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막 정치가 엄청 막 불안정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황권이 불안정하니까 이 왕위 계승권자들이 자기가 서로 왕 되겠다면서 막 이민족들 불러 들여가지고 각지에서 일어나거든. 이걸 저번에 설명했지. 8왕의 난이라고. 네. 전부 다 이 8왕이 전부 다 사마 어쩌고야. 사마 어쩌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수가 세어버리니까 8명이 하면서 8왕의 난이라고 합니다. 8명 전부 다 그랬어요? 8명이 전부 다 사마 씨들이고 얘네들이 왕이 3대 황제가 되려고 왕이 다툼을 한 거지. 그리고 결국은 서로 막 죽이다가 다 죽고 그냥 그 암살하고 이래가지고 권력 벌이다가 다 죽고 왕실의 그 권력 공백 상태에서 얘네들이 8명이 그 자기가 왕 되려고 이민족들을 북쪽에서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황족들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 이민족들이 지금 진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네 하면서 다 나라를 세우면서 혼란기가 도래합니다. 혼란기가 나타납니다. 이까지 괜찮니? 그래서 파랑의 난 이후에 진은 멸망하고 아니 멸망하진 않고 남쪽으로 쫓겨내려와요.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황하강 양쯔강이었지. 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오랑캐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남만 지역이고 농사 그때 당시까지는 농사 잘 못 짓는 지역이었어. 네. 근데 이제 요 북쪽 지역이 이 파랑의 난으로 막 끌어들인 오랑캐들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고 5 오랑캐 5호가 16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라 그래요. 여기 나오는 5호 16국. 그래서 남북조 시기가 5호 16국 시기랑 같은 말이야. 남북조. 북쪽에 5 오랑캐와 16개 국가가 있다 그래서 5호 16국 시기라 부르고 밑에 한족 왕조는 밑으로 나와가지고 밑은 6조 시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오나라 시기부터 위촉 5였지. 5부터 여기서 나라 세웠을 때를 동진이라고 하거든. 그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내려가는 시기를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오랑캐 왕조, 서진부터는 이제 한족 왕조는 남쪽에서 쭉 그 서진, 동진 다음에 송제, 양, 진 하고 나중에 수나라가 전부 다 통일할 거예요. 그래서 남, 수, 당 할 때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거다. 그거를 뒤에 보면 너무 좀 많은데 헷갈리죠? 40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꼭 있어요. 정리된 거 있다. 4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이니? 네. 자, 후한 하면서 후한이 한권적의 난으로 멸망했었다. 네. 그리고 삼국시대 하면서 위, 초, 오 3명 있는 거고 위나라가 조조예요. 조조. 네. 그리고 저 총나라가 유비고 오가 손권이고 괜찮지? 그래서 위나라가 조조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 5대 왕 시기에 사마염이라는 것 책사 가문의 얘가 나라 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진나라로 바꾸고 괜찮죠? 위진. 그 다음에 요 아들내미 사마충 시기에 막 왕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각지에서 이민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진나라가 위에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쫓겨가요. 북쪽에 있을 때를 서진이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었거든. 북쪽이자 서쪽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동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진은 남조고 서진은 그 남북조 나눠지기 전이야. 그래서 위쪽은 5호 16국이라 부르고 아래쪽에 보세요. 자, 5부터 동진, 5 위쪽 5 해서 5 보이지? 5하고 그 다음에 동진 보이지? 진나라가 동진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진이 서진이야. 저기 위가 서진. 서진이요? 서진. 뭐 학생 이름입니까? 서진이요? 서진. 진나라가 이게 이 진나라가 이 위진남북자 때 이 진나라가 서진이라고 불린다고. 왜냐면은 진나라가 2개지. 여기 있을 때 진나라 있고 여기 있을 때 진나라 있잖아. 마치 한나라가 신나라 사이에 있고 전한 후한 나눠진 것처럼. 맞죠? 그래서 수도가 바뀌기 전에 위쪽에 있을 때 한강 그 양쯔강 이북에 있을 때를 서진이라고 부르고 조금 서쪽에 있거든요. 이북? 그러니까 북쪽 이북 양쯔강이 북쪽에 있을 때를 서진이라 그러고 오랑캐들이 5호 16국 세워가지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온 시기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진 시기부터는 남북조 시기야. 그래서 여기는 동진하고 나서 송, 제, 양, 진 이거 다 한족 왕조입니다. 위에는 오랑캐 왕조고. 무슨 왕조?
밑에 이 원래 요 중원을 다스리는 애들이 한족이었잖아. 한족. 농경민족. 중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민족이 한족이죠. 그 한족 왕조였는데 쫓겨 내려오고 나서는 남쪽이 한족 왕조가 되고 북쪽은 양쯔강 이북은 전부 다 오랑캐 왕조라고. 따라오니 얘들아? 지훈아 괜찮니? 한번 보면서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밑에 남조는 오나라 때부터 오나라 동진, 송, 제, 양, 진에서 6개잖아. 그래서 6조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북쪽은 5, 16국 시대, 남쪽은 6조 시대, 합쳐서 그냥 남북조 시대입니다. 괜찮니? 네.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를 전부 통일하는 건 누구냐면 수나라가 통일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만 나오냐면 북조가 막 엄청 5, 16대에서 16개 나라에서 되게 복잡했잖아. 그 중에서 처음에 이 북조를 전부 통일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위라는 나라다. 북위. 그리고 북위는 어떤 왕 나온다고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전체 내용 정리하면서 북위의 지지왕. 효문제라는 왕이 북위의 효문제가 한화 정책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북위 효문제 한화 정책 남북조시에는 북조에서는 그것만 나와. 돌아간다 다시 39페이지로 가서 39페이지 1번부터 자 땡촉오 삼국시대인데 무슨 나라? 위촉오 삼국시대죠. 1번의 위나라 위촉오 삼국시대고 위나라가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쭉 갔으면 조씨 위나라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뭐한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멸망했어? 사마씨인데 이 사마씨가 무슨 나라를? 진나라를 세웠다. 진나라. 그래서 2번이 진인데 요거는 수도가 옮겨가기 전이라서 남쪽으로 쫓겨내려가기 전이라서 서진이 진나라야. 서진 돼 있지. 이 진나라가 서진이라고 불려요. 진나라가 그리고 오나라는 밑에 오나라가 있었지. 오나라는 위나라 때는 멸망을 못 시켰어요. 진나라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멸망시킵니다. 얘가 멸망시켜요. 사마염이 멸망시켜요. 진 1대 황제가. 그래서 얘가 삼국통일을 이룹니다. 삼국통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파랑의 난으로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남하하는 거죠. 이것도 얘기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남하해서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진나라 서진이 남쪽으로 쫓겨내려가서 동진이 됩니다. 3번은 남북조시대. 쫓겨내려간 때부터를 남북조시기라고 하는 거죠. 북쪽은 5, 16국, 남쪽은 6조. 그래서 쫓겨내려간 다음에 북쪽에는 5호 16국이 건설됩니다. 5 오랑캐인데 흉노, 선비, 강, 갈, 저예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5개 오랑캐들이 16개 나라를 세웠다.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조는 진나라가 서진이었다가 동진으로 내려가면서 한족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동진 다음에 송제, 양, 남진이라고 하는데 송제, 양, 진까지 전부 다 한족 왕조다. 한족이 중국이 농경민족이고 알고 있지. 중국 주류 민족이고 농사 짓던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농사 안 짓고 지금 수렵 생활하든가 유목 생활하든가 고원지대에서 고원 생활하든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자 둘로 나눴습니다. 북쪽에 이거를 중화의 북쪽이라 그래서 화북 지방으로 갑니다. 북조예요. 북조. 화북지대. 여기가 화북지대지. 1번은 북조는 화북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북지대가 장강 북쪽이에요. 양쯔강 북쪽. 여기가 원래 중원이죠. 중원. 4번에 북쪽. 북쪽 지역. 북쪽의 왕조. 북조요? 북쪽. 북조는 화북 지역을 여기가 화북 지역이야. 양쯔강 북쪽이 화북 지역이라고. 북쪽의 왕조인데 양쯔강 이북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북조예요. 이 옆에 보면 잠깐만 다시 40페이지 돌아가서 북조의 저 북이 보이죠? 네. 북조의 북이 호문제가 이 북조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다 그랬다. 북이. 남쪽에는 송돼 있는데 이 송은 동진이 멸망하고 세워진 나라가 송이에요.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거. 잠시만 뭐가 멸망하고요? 그 밑에 옆에 보면 남북조 시대의 전개 오른쪽 왼쪽 그림 보이지? 네. 그 동진이 멸망하고 나서 남조하여가지고 송으로 바뀌잖아. 네. 맞지? 그 송이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남조 송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게 창장강이 이게 양쯔강이에요. 창장강이 이 창장강 남쪽이 남조고
창장강 이북이 북조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북조에서는 5번 어떤 나라만 나온다. 어떤 나라?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 어디다? 북조를 전부 통일한 나라. 북위. 수나라. 뭔 수나라야? 수나라는 화북이랑 그 밑에 강남 지방을 전부 다 통일하는 게 수나라고 나중에 북조 지역만 통일하는 거. 화북 지역만 통일하는 거는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한다. 북위. 북위가 처음으로 북조 지역을 통일해요. 5번에 북위. 근데 이 북위는 선비족이라는 이민족입니다. 선비족.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은. 자 그리고 이 북위의 어떤 왕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라. 6번에 별표 치고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북조 지역의 왕은 나라는 북위만 나오고 왕은 효문제만 나옵니다. 어느 급이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급입니다. 다리우스 1세급이야.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궁금해졌는데. 오늘 왜 시험을 보안 가요? 오늘 저번에 전체 내용 복습이라 가지고 한 페이지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시험 치기로 애매해서 오늘 요거 하고 여기만 딱 다음 목요일날 시험 치겠습니다. 나 이제 매일매일 시험 치는 걸로 습관화가 됐네. 좋습니다. 6번은 효문제라고 쓰고 이 효문제가 7번에 한화정책이라는 거 있어요. 한화정책. 여기 한은 한족 할 때 그 한이야. 하나 못하는 그 하나 말고 한화 정책이라는 거는 한족화 정책이고 중국화 정책이에요. 원래 얘네들은 선비족이잖아. 이민족이지. 말 타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뭐 하자 이제? 아 우리도 한자 쓰고 농사 짓고 정착생활하고 중앙집권 국가 같은 거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얘야. 근데 중국화 정책은 그냥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원래 그 유목민족들이 부족사회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거 말고 중앙 왕실에서 지방까지 다 컨트롤하는 그런 왕권을 만들고 싶어라고 했던 왕이야. 7번 하나정책. 그래서 유목문화 플러스 한족문화가 되는 거지 여기는. 원래 얘네들 가지고 있던 선비족 유목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따라오이니 얘들아? 집중해라 이거. 내용 조금 어렵다. 조금. 그래서 유목문화 플러스 이제 한화 정책을 실시하니까 한족 문화가 같이 섞인다고. 그리고 뭘로 천도하냐면 낙양으로 천도합니다. 낙양천도.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정책입니다. 왜냐면 원래 중국 정통 한족들의 수도가 장안 아니면 낙양이었죠. 기억나니? 장안이 별명이 서경이랬다. 서쪽 수도고 낙양이 여기 있네. 낙양이 동쪽 수도예요. 동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농사는 어디가 더 짓기 좋으냐면 여기가 더 짓기 좋아요. 여기가 더 강하고지. 맞지? 여기는 다른 말로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대가 높거든. 그래서 사방이 다 관문이 있어. 산 중간이라 가지고. 여기가 좀 방어가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수도를 세웠다가 좀 잘 나가게 되면 여기로 좀 수도를 옮기는 식이 많아. 그래서 주나라도 서주, 동주 시기가 되거든.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한다는 우리도 한족들 수도로 옮겨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족들 수도로. 한족화하는 그런 정책하겠다. 그리고 농경사회 바뀌겠죠 여기로. 맞지? 유목사회 버리고. 그리고 최초 균전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균전제는 조금 이따 볼 거야. 균전제. 그냥 균전제가 실시됐다는 것만 알아두고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 정책 이것도 뭐 같은 거냐면 뭘로 나오냐면 페리클레스 시대 민주정치 전성기 정책 뭐 있었어? 페리클레스 시대 민주정치 전성기. 금관. 뭐 그거냐? 페리클레스 시대 민주정치 전성기 하면서 민회가 입법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 추첨제 운영한다. 그 다음에 공무수당 지급한다. 그런 거 있었지. 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융합 정책 한 거 뭐 있어? 동방융합, 그러니까 동서융합 정책 한 거 있잖아. 동방군주정 계승한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킨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 현지인의 관료로 등용한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화정책 사례를 불어요. 한화정책. 효문제도 단독 문제급이야. 얘도 문제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표 칠했지. 자 결혼장려정책. 원래 여기는 누가 살고 있는데? 한족들이 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유직을 정복한 거잖아. 선비족이랑 한족을 결혼시킵니다. 핏줄이 섞이니까 선비족이든 한족이든 구별이 안 되겠죠 이제. 한화정책이 진짜로 핏줄까지 섞이니까. 그리고 성씨를 한족 성씨로 바꿔요. 원래 선비족 뭐 이런 거 묵특씨 뭐 이런 거 있어서 묵특선을 기억나죠? 그런 게 한족 성씨인데
이제 뭐 한 글자 성씨로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한족 성씨로 변경하거나 그러면 선비족의 복장이나 언어를 이제 입지 말고 언어도 쓰지 말고 한자 쓰고 한푸 같은 거 입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생활 풍습 자체가 한족화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있잖아. 당나라가 여기도 아마 선비족 계층이었을 겁니다. 당나라가 지금은 한족 왕조로 치거든요. 근데 원래는 걔네 이민족 국가야. 근데 걔네가 우리는 한족 국가를 계승하고 한족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족 국가로 봅니다. 당나라는 원래는 이민족 국가로 출발했어요. 한족이 여기서 농사 짓는 애들, 지금 중국 인구 90% 있는 걔네들. 우리는 지금 95%가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한국인은 한민족이야.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90%가 한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5%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른 데서 온 외국인 신부들, 그런 인구 비율이 5%가 넘었거든 이제. 우리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여튼 그래서 여기 주류 민족인 한족으로 우리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지. 9번으로 내려간다. 요까지가 다 뭐냐면 이까지가 다 북조식이고 북조. 남조는 9번의 남조. 8번이 뭐예요? 8번은 낙양천도. 낙양이 원래 한족의 중심 수도 둘 중에 하나랬지. 장안 아니면 낙양이었잖아. 여기로 옮기겠다는 것도 우리도 한족 국가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9번이 뭐라고요? 9번은 남조 왕조죠. 아까 화북 지역은 북조. 여기가 강이 양쯔강 요거거든요. 양쯔강, 창장강, 장강 다 같은 말인데 요 양쯔강 이남이 원래는 오랑캐 땅인데 여기로 쫓겨 내려간 거야 한족. 그래서 강남 지역이라고 그러고 강남 지역을 남조라고 합니다. 남조는 10번에 한족 왕조입니다. 계속 쫓겨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도 동진이었다가 서진이 동진으로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송이라는 나라로 바뀌었다가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바뀐다. 송, 제, 양, 진 이걸 묻진 않아. 그냥 남조는 한족 국가다만 알면 됩니다. 이해가? 좋아.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송, 제, 양, 진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이 시기에 강남이 처음으로 개발돼요. 여기 기후는 더 좋거든? 여기 되게 기후 자체는 되게 습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뭐 하기 좋겠니? 벼농사 짓기 좋아요. 습하고 물이 많다. 습하고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다는 거는 벼농사 짓기 좋은 날씨라는 거거든. 그냥 농사랑 벼농사랑 뭐가 달라요? 농사 종류죠. 뭐 벼, 보리, 수수, 뭐 밀 이런 게 다 농사인데 그 중에 벼농사는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고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도 주 농사가 벼농사잖아. 근데 왜 벼농사가 중요하냐면 다른 모든 작물 중에 수확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벼농사를 원래 짓기 좋은 날씨인데 개간이 안 됐던 거지. 왜냐면 여기는 큰 강 하구가 아니니까. 네. 황하강 유역에서 출발했어요. 얘네는 한쪽은. 큰 강이지. 큰 강 하구인데 강남 이쪽 지역은 큰 강 하구가 아니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기후는 농사 짓기 적합한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간을 안 했다고. 왜냐면 여기 큰 강 하구가 더 농사 짓기 좋으니까. 근데 강제로 쫓겨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개간해야만 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강남 지방이 개척되면서 이게 여기가 한족 영역화 됩니다. 이제 한족 거야. 이제는 앞으로. 그리고 생산량이 북조 지역을 넘어설 겁니다. 남쪽 지역이 이제. 그래서 이거 다음이 수나라거든요. 남북조 다음에 철진한 남수당이잖아. 수나라가 뭐 하다가 망했냐면 진나라는 진시황이 뭐 하다가 망했어. 진나라는. 진시황 뭐 하다가 망했습니까? 혼자. 만리장성 짓다가 망했잖아. 무리한 토목공사 만리장성 짓다가 망한 건데 수양제는 뭐 하다 망했냐면 수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냐면 요거 두 개 연결하다가 망했어요. 뭐랑 뭐예요? 위에 있는 황하강 밑에 있는 양쯔강 두 개를 대운하로 잇고 싶었어. 멍충을 왜 잇고 싶었냐면 저번에 그 얘기도 했죠. 강 길이만큼 국가 크기가 정해진다고.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이 농사를 막상 지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꿀당이었던 거지. 벼농사가 잘 돼요. 네. 이전에는 약간 개간 이전에는 늪지대 같은 느낌이었어. 오포늪 이런 거 있잖아. 악어떼가 나온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요? 악어떼 나왔어요? 악어떼 나오진 않지. 그런 느낌이라고. 네. 그래서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이었는데 땅 좀 고르고 막 저수지 갖추고 물 들어올 때는 물 평소에는 막아놨다가 물 필요할 때는 막 물 들어오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네. 그래서 북조의 생산량을 남조가 넘어선단 말이야. 그럼 수나라가 이거 전체를 통일했는데 원래
원래 전통적인 수도는 여기라서 수나라도 여기 나라 세우거든. 근데 아래쪽이 생산량이 더 많잖아. 이거를 수도로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었던 게 대운하예요.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망해요. 수나라는. 뭘 지었다고요? 대운하. 네. 운하는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은 걸 운하라 그래. 그래서 여기랑 물길을 엄청 거리가 좀 멀어 보이잖아. 먼 거를 땅을 파가지고 강 두 개를 이었습니다. 엄청 노동력이 많이 들었겠죠. 반발이 심했겠지. 이것 때문에 멸망해요.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 살수대첩 들어봤지? 누가 했어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님이.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다 살수대첩. 요거 참고로 을지문덕이잖아. 을지문덕. 살수대첩 612년인데 보면 좀 을 같지 않니? 을이잖아. 을입니다. 네. 을지문덕에서 612년에 살수대첩이다. 이것 때문에 멸망해요. 그리고 살수할 때 숫자는 원래 살수가 물숫자겠지. 당연히 강이니까. 네. 살수에서 수나라를 무찔러가지고 수나라 숫자는 다른 숫자를 써요. 한자가 다른데 그냥 수나라를 죽였다 해서 살수대첩 그렇게 외우십시오. 실제로 살수대첩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대운하 판다고 무리한 토목공사 플러스 고구려 원정 실패 때문에 수나라가 망해요. 그거 아니어서 우리가 멸망했는데 고구려가 멸망하는 건 낫겠지. 물론 당나라가 조금 이따 멸망시킬 거지만. 여기까지 괜찮지? 고구려가 여기서 나와요? 고구려 여기서 나오지. 남북조 시대가 우리나라 삼국 시대랑 겹쳐요. 그리고 저기 나중에 그 송원이는 멍청해. 멍청하다. 여기가 삼국 영청이었어? 명나라 청나라. 여기가 남북조인데. 남북조 명이라고 명. 시기 당나라까지. 여기 삼국시대가 우리나라 여기 남북국 시대 혼란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혼란기일 때 우리도 혼란기고 좀 비슷해. 그 다음에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도 통일됩니다. 헐 진짜 왜요? 어? 중국이 통일되면 저희도 통일된다고요? 왜요? 진짜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기가 좀 겹쳐요. 완전 겹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는데 중국은 통일돼 있잖아. 근데 왜 이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비슷한 거니? 우리나라가 좀 뭐 잘 나가고 이러려면 중국이 쪼개져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고려 시대는 송나라 위에 뭐 금나라 뭐 요나라 뭐 이런 이미적 왕조들이 많았어. 그래서 고려 시대 요기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전기가 송나라식이고 고려 후기가 원나라야. 조선 전기가 명나라고 조선 후기가 청나라입니다. 이해가니? 근데 약간 우리 조선 시대 때는 계속 중국에 4대했다 이런 인식이 있죠. 중국 계속 섬기는 시기였거든. 고려 시대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선 시대에 비해서는 자주권이 좀 강했어요. 왜냐면 요 송나라 시기에 요나라 거란이라든가 금나라 여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송나라 위에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때는 고려가 조금 좀 발언권이 셌던 시기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청나라가 다 단일 제국이야. 중국 전부 다 통일한 시기라 가지고 조선은 좀 발언권이 약해. 근데 뭐 시기가 좀 비슷해. 좀 우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요때 뭐 남북조 이런 거 할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북조가 고구려의 불교 전파해 줄 거고 남조가 백제의 불교 전파해 줄 겁니다. 내년에 혹시 내 수업을 들으면 이거 언급할 겁니다. 요까지 괜찮죠? 남북조까지. 아래쪽은 무슨 왕조? 아래쪽은 무슨 왕조? 한조 왕조. 북쪽은 무슨 국? 5호 16국 요런 거 있던 시기다. 그리고 북조에서는 어느 나라 무슨 왕만 나온다고? 한이 아니고 효문제? 어느 나라의? 한조. 북이의 효문제. 북이라는 나라의 효문제가 뭐 했는데? 뭐 했습니까 지훈아? 저 기억나는데. 뭔데요? 무슨 화? 한화 정책. 맞아. 한족화 정책이죠. 한화 정책. 한화 정책. 그래서 한화 정책 하면서 뭐 결혼 장려한다든가 한족 성씨라든가 의복이나 언어 같은 거 한족 언어 쓰게 했고 한족 의복 입게 했고 그런 걸 했다. 다 시험입니다 이번에. 예시예요? 어떤 거? 이거 하나 정책의 예시. 그렇지. 그 한화 정책의 예시지. 마치 그 동서융합 정책 알렉산드로스 대왕 동서융합 정책이 문제로 나오잖아. 네. 그것처럼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 문제로 나와요. 오답 하나 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이 북조에서 효문제, 그러니까 북조에서는 북이, 남조에서는 송, 제, 양, 진 이렇게 좀 단일 왕조들이 이어지다가
이 남북조를 끝내고 전체를 다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래서 위진 남북조 수 당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앞에도 철진한 할 때 춘추 진한이었는데 춘추 전국도 혼란기였지. 혼란기. 근데 위진 남북조도 혼란기였지. 혼란기. 여기 수당인데 진나라는 짧은 통일, 수나라도 짧은 통일, 한나라는 긴 통일, 당나라는 긴 통일이다. 똑같아요. 아시리아 짧은 통일이었잖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좀 긴 통일이었지. 여기처럼 혼란기를 처음 딱 통일하고 나서 중앙 집권하라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반발이 심한 거지. 근데 여기 중앙 집권하는 대우나 막 이런 게 좀 영향을 끼쳤어. 대우나라든가 고구려 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조금 오래 가요. 괜찮니? 수건국 12번의 수건국. 수나라가 81년에 건국돼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건 89년에 통일합니다. 581년에 건국해서 589년에 전부 통일한다고. 12번이 수나라. 잠깐만. 11번부터 해라. 11번이 문제입니다. 문제. 11번부터 하라고요? 11번 문제. 문제가 수나라를 건국했거든.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수나라는 왕이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황제가 문제. 네. 문제가 12번 수나라를 건국해서 중국 통일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문이라는 글자는 뭐한 왕한테 주는 칭호냐면 그럴 문자입니다. 문무 양반할 때 그 문자야. 문무 양반? 문무 양반이라잖아. 문반과 무반을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 거잖아. 몰라요. 여튼 이 문이라는 칭호는 뭐한 왕한테 주는 거냐면 체제 정비하는 왕한테 주는 겁니다. 체제 정비. 그래서 왕실 뭐 국가 기틀을 딱 잡은 그런 왕들, 이거 엄청 좋은 칭호입니다. 문이라고 이름 붙이는 왕들. 왕이 보통은 죽고 나서 그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거든요. 시호라 그래요. 효문제 할 때도 똑같은. 아마 그 같은 문자일 겁니다. 그래서 문자 이런 거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야. 빛날 문자 같은데 빛날 문자에 그런 문자인 것 같아. 빛날 효요? 빛나는 문왕인 거지. 그런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무자인데 무라는 칭호는 어디에다 주는 거냐면 이 문무 양반할 때 그 무. 요거는 영토학장 많이 하는 왕한테 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이라든가 무왕이라든가 되게 좋은 칭호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문왕 수문제가 이 문이라는 칭호를 가져간 거지. 11번이 문제. 문제는 12번 수 건국해가지고 중국 통일했기 때문에 자 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체제 정비하는 게 쭉 나옵니다. 13번에 균전제. 어디서 아까 나왔는지 아까 언급하고 넘어갔잖아. 균전제. 11번에 균전제. 아니구나. 13번에 균전제. 균전제. 최초로 실시한 거는 그 문제가 처음 실시했다. 북위에서.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수나라가 앞에 쭉 혼란기였잖아. 수나라 그 5호 16국식이 남북조식이 이래가지고 엄청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단 말이야. 네. 근데 문제가 딱 통일하고 나서 이 다른 나라에 했던 제도들 중에 좋은 제도만 나온 거야. 토지제도 뭘 나왔냐면 북위에서 실시했던 균전제를 나왔어요. 이 균자는 균등하게 할 때 균입니다. 균이란 균자야. 토지를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근데 이 균전제는 뭐랑 겹치냐면 토지를 받았잖아, 국가한테. 네. 토지를 국가한테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로 끌려와야 돼요. 국방의 의무랑 납세의 의무를 같이 부과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토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새로 얻은 땅이잖아. 새로 얻은 땅. 수나라가 원래 여기서 막 조금 만들어졌다가 북쪽에서 만들어졌거든. 새로 얻은 땅들이니까 주인이 없지. 이 땅들을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으로 하고, 너 토지 받았으니까 군대 끌려와야지. 또 토지 받았으니까 세금 납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고와 병력을 충당을 했다. 양아치네. 양아치네. 억울하면 네가 나라 세우든가. 꼬우면 네가 뭐 독립해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나라 세우든가. 뭐 그런 거지. 해야겠다. 그 실패하면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해지는 게 뭔지 아냐? 삼족이? 삼족? 삼족. 그게 뭐죠? 내 삼족이잖아. 내 마누라 집안하고 내 부모님 집안이랑 아들내미 집안, 내 자식 집안이 다 멸하는 걸 삼족을 멸한다며. 그래서 반역하다 걸리면 삼족이 멸해져. 며느리가 없어. 남편이 있겠지. 남편 집안이 다. 저 남편 안 만들고.
그러면 부모님이랑 자식도 없겠네요. 부모님 집안이 다 멸망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떻게 멸망해요? 아니 다 그 반역 일으킨 거 영모죄로 다 끌려가고 집안을 다 족치는 거죠 그냥. 아, 사형시키고. 진짜요? 죽이지 원래. 사형죄는 제일 큰 죄 중 하나야. 전대 국가에서는. 아이. 자 그래서 균전제는 뭐랑 같이 오냐면 14번에 부병제. 부병제. 왜 부병제냐면 이 토지를 받아서 끌려오는 병력을 부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병을 운영하는 제도라서 부병제라고 합니다. 균전제가 13번이에요. 13번 균전제 토지제도고 균전이 밭전자인 거지 전이. 그리고 이 토지를 받은 애들을 군대로 끌고 오는 게 부병제라고 한다. 토지 받은 농민들을 보이니? 14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13번이 균전제고 토지를 주는 거지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해서 균전제고 토지를 받은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 군대로 끌고 오는 거 그걸 부병제라고 그럽니다. 부병제. 불쌍해라. 네, 몇년 끓여가요? 어? 그럼 몇 년 끓여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 조선시대도 비슷하게 운영됐다고 하거든.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3달 중에 한 달은 국방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러니까 2달은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은 가가지고 국경의 경비를 써야 되거든. 아마 비슷하게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럼 세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1년에는 4달인 거지. 1년에 4달. 와, 근데 땅 받고 내자밖에? 4달이면 많지 않냐? 1년에 4달을 나 알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막 창 들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건. 그러니까 1년에 4달이라니까? 1년에 10년이면은 곱하기 그 10이지. 네. 1년에 3분의 1을 내 고향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가지고 창 들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맨날 해야 된다고요? 매년 해야지 매년 당연히. 매년. 매년? 생활할 수 있지. 나 못하지. 지금은 되게 편해진 거지. 남자들 군대 가도 1년 6개월 왜? 땅 받고 가기 싫어서 거세해요. 뭐라고? 뭐 거세하면 안 가겠지만은 굳이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 기간 병사로 복무한다. 이거를 부병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토지제도랑 군사제도야. 그리고 중앙정치제도를 정비하는데 그거를 삼성육부제라고 합니다. 삼성육부제. 삼성. 효문제는 끝까지 살다 갔나요? 왕으로 끝까지 끝까지 살다 갔죠. 여기는 부기가 효문제 이후로 좀 뛰어지다가 멸망하거든요. 수들한테. 효문제는 죽을 때까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왕 그 연대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삼성육부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 뭐 국회 있고 사법부 있고 뭐 행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런 것처럼 국가 정책을 뭐 심의하고 논의하는 거 이런 기구가 있고 결정하는 기구가 있고 뭐 관련 부서들을 좀 거느리고 실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세 개로. 이거를 삼성이라고 하는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상서성 밑에 뭐가 있었냐면 실무 전담 기구들이 있었어요. 이 실무 전담 기구를 이호, 예병, 형, 공 뭐 이조판서 이런 거 들어봤죠? 형조판서, 이조판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좀 최고 높은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밑에 있던 그 이조판서. 그러니까 삼정승 육판서라 그럴 때 그 육판서가 이 육부의 장관들을 육판서라고 합니다. 여튼 요게 뭐 성도 높은 부서고 육부도 그 밑에서 이제 상서성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 의회, 사법부, 행정부면은 행정부 밑에 뭐 국토교통부, 국방부, 뭐 해양수산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육부가 그 실무 담당 부서라고. 난리쳐 계속 신나가게. 뭐가 그렇게 신나니? 그래서 이게 뭐라고? 삼성육부제도 15번 삼성육부제. 네. 그리고 최초 16번에 과거제 쓰십시오. 과거제. 과거 그 시험. 시험을 쳐서 쌤은 과거 시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10 몇 번이니? 16번이 과거제다. 16번이 과거제. 과거제에서 무슨 문제 나와요? 그 옛날 과거 생각보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옛날 과거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래도 객관식이잖아. 예전에는 전부 다 논술이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 아이고. 이어서 태인아 내려가자. 싫어.
들어. 시작하고 있니? 시작했니? 삼성육부제 옆에는 과거제라고 쓰십시오. 과거제.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과거를 시험 친다는 거는 뭘 뽑는 거냐면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는 왕권 강합니다. 이거. 그 과거로 시험 치면은 귀족이 아닌 전혀 상관없이 일반 공부하는 애들 중에 내 측근을 뽑는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충성하겠어? 왕한테 충성해요. 과거 시험은 왕이 열어줬으니까. 원래 걔는 귀족이 아닌데 왕이 뽑아줘가지고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왕 쪽에 충성하는 세력인 거지.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하는 것도 왕권 강합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문제가 국가 현황이 있잖아. 그 국가 시험 교과서가 전부 다 유교 경전이거든요. 네. 이 유교는 원래 좀 경전 친화적인 사상이라 가지고 되게 경전이 많아. 주요 꼽는 게 사서 삼경 이런 거 있잖아. 오경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기근이 들었는데 요즘에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뭐 네가 관료가 되면은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 정책을 유교 경전의 어떤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서술을 해봐라. 그러면은 경전을 다 딴데다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경전의 무슨 뭐 맹자의 뭐 공손주편에 뭐 이런 뭐 덕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덕치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왕이 뭐 저는 왕을 보좌해가지고 관료가 되면 이런 정치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근거들이 전부 다 유교 경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유교 경전도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전부 암기가 돼야 되고 그 암기된 거를 실제 사례에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써내야 돼. 쉽지 않겠죠. 네. 전부 다 논술형 시험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글도 좀 휘황찬란하게 이쁘게 잘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문장력도 돼야 되고 논리력도 돼야 되고. 저가 과거 시험 봐야 되겠네요. 파이팅! 그래서 이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게 이때다. 뭐냐고. 이게 수나라니까 6세기거든요. 6세기 7세기 경인데 서양보다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서양보다. 서양은 네. 저번에 설명했지. 얘네들은 전부 다 땅 크기가 어때? 땅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니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구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워. 지형적으로. 근데 중국쯤이나 되니까 중국은 뭐 인도 있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있고 중국 있는데 중국은 여기가 다 평야잖아. 네. 그러니까 넓은 평야 지역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을 밖으로 좀 행사하기 좋은 환경인 거지. 유럽보다. 네. 그리고 여기 다 벼농사 짓잖아요. 네. 벼농사 지으면은 저수지 같은 거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 벼농사 자체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방식인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 저수지 뭐 치수 사업이라고 그래요. 물을 다스리는 사업, 치수 사업 같은 게 대단히 노동력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왕권이 강해지기 쉬운 구조야. 그래서 벼농사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벼농사. 우리나라도 그래서 광종 때니까 10세기에 우리는 한 300년 정도 있다가 과거제를 실시하거든. 근데 서양에서 과거제가 실시되는 과거제 비스무리하게 관료제와 상비군이 정비가 되려면 서양에서는 15세기, 16세기가 돼야 돼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뒤지게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지형적 특성, 환경에 따른 특성 때문이에요. 여튼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제입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제. 이걸 누가 했다? 이런 걸 다 누가 했다고? 아까 무슨 말? 뭔 효문제야 지금? 아니에요? 문제. 효문제가 아니고 수문제잖아. 수문제. 효문제는 국이왕이고 수나라의 문제죠. 수나라의 문제. 수문제 시기에 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문제가 죽고 나서 아들내미가 양제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수양제입니다. 수양제. 네. 결제할 사람 있어? 네. 자 양제가 한 거 첫 번째 대운하라고 씁니다. 대운하. 17번에 17번은 양제고 수양제가 한 업적이 딱 두 개 있는데 18번에 18번에는 대운하거든요. 좀 들어. 듣고 있어. 그래서 진시황이 멸망한 거 뭐 때문이다. 진시황이 이거 만리장성. 만리장성이랑 무리한 법가 통치야. 엄격한 법가 통치를 전쟁 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통일하고 나서도 평화 시기인데도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통치하니까 반발이 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와 엄격한 법치주의 때문에 멸망한 거고, 수나라가 멸망한 거는 수양제의 대우나 건설과 고구려 원정 실패입니다. 두 가지 외워라. 다시 진나라는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 진나라? 만리장성이랑 법과 사상 때문에. 얘는 수양제는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 수나라 뭐 때문에 멸망했어? 고구려 원정과 대우나 건설입니다. 그럼 만리장성이랑 맥락이 같죠? 무리한 토목공사. 18번의 대우나 건설. 자, 아까 원래는 어디만 살았다? 중국 애들이 한족들이 원래는 어디만 살았다? 여기가 화북지역이죠. 화북지역만 살았어. 그래서 농사는 여기서만 짓는 겁니다. 원래 나머지 다 농사 못 짓는 지역이었고, 근데 이 화북지역을 누가 차지했다? 오랑캐들이 차지했지. 그래서 5호 16국 이런 거 세웠잖아. 그래서 남조로 쫓겨내려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이 농사를 지었어야 됐지. 근데 지어보니까 막상 어때? 여기 수확량이 되게 많다 그랬지. 잘 됐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수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해가지고 여기로 돌아왔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수도는 장안 아니면 낙양이야 무조건. 그래서 정치 중심지는 여기가 다시 됐는데 수확량은 아래쪽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위로 수도까지 끌어들이고 싶어가지고 한 게 대운하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북과 강남을 연결한다 그랬지. 화북이 남쯔강 이북이고 강남이 양쯔강 이남입니다. 강남이죠. 그래서 요 강이 그 양쯔강이 뭐예요? 장강, 창장강, 양쯔강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남북강 교류도 늘어나게 됐다. 왜요? 당연히 여기 강을 두 개를 이은 거지. 길을 파가지고 물을 강제로 이었단 말이야. 근데 옛날 시기에는 산은 지역을 나누고 강은 지역을 합친다 그랬지. 네. 이때 당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화북과 강남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은 거야. 대운하를 팠다는 거는. 근데 고속도로 뚫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반발이 심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대외 진출 안남 돌궐은까지는 정복을 했어요. 안남과 돌궐이 돌궐은 북쪽에 있었고 안남은 이쪽에 남쪽에, 이게 베트남이 안남입니다. 안남 지역 남쪽에 있었는데 이쪽 지역을 정복하고 야이씨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네. 대운하 같은 것도 하고 엄청 큰 대공사도 하고 우리가 남북 쪽을 통일했나 잘 나가는 수나라 이러다가 여기까지 쳐들어간 거죠. 고구려까지. 그래서 뭐 대판 깨지는 거 무슨 전쟁? 무슨 전투? 황건적? 뭔 한건적이야 이씨! 살수대첩. 수나라 죽었다. 수나라를 죽인다. 살수대첩이잖아. 네. 맞다. 어느 장군? 을지문덕 장군. 요이 시골보이 미쳤다. 몇 년 들어? 612년. 유이. 레알 커피. 옵니다. 그래서 19번 고구려 침략 실패다. 고구려 침략 실패 옆에다가 살수대첩을 적어놔. 살수대첩을 패배한 겁니다. 고구려 원정 실패라는 게. 살수대첩 패배. 있잖아요. 한 7살, 8살 되고 있는 얘들이 막 태종태세, 문단세 막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저도 거의 다 외웠어요. 너 외웠어? 저 옛날에 7살 때 역사 했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한 반 정도 막 외우다가 한이가 문예원이가 안경 쓴 얘가 문예원한테 야! 그거밖에 못 외웠냐? 이랬어요. 다음 조선시대는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내년에 한국사 할 건데 한국사에 왕대사가 중요하게 나오거든. 왕업적 순서를 좀 외워두면 또 왜지? 고려는 나중에 공무원 시험하면 고려까지 외워야 돼요. 고려왕릉까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세종세세 문화세 예성여조 임여서 관익면 숙경연 그냥 누구죠? 정순원철 고순. 고종 순종 최수종. 걔네는 막 아니고. 풀네임으로 외우더라고요. 다 외워야지. 나 그거 모르는데. 그거 뒤에 다 내년에 그거는 조선왕조는 내년에 하고 내년에 외우면 됩니다. 외우기 쉽을 겁니다. 박혁거세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그건 노래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 실패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30년 만에 멸망합니다. 저기 보면 중국 통일이 몇 년이야? 589년이지. 589년. 네. 위에 보면은 수건국은 581년이고 9년 만에 중국 통일하잖아. 중국 통일한 지 딱 30년 만에 멸망해요. 30년 아니에요. 30년 만에 멸망하잖아. 589년 7년 만에 618년이니까. 아니에요? 8년 만에 아니에요? 아니 589년 618년이니까 딱 30년 만이지. 19년인데. 29년인데 30년이야. 29년. 589 맞네. 618 29년이죠. 29년인데 이 새알일 때
편의상 그거 하는데 원래 1, 2, 3, 4, 5, 6, 7, 8, 9, 10이 딱 10년 29년인데요? 11년에서 1년에서 11년까지는 12년이야. 에? 네? 1년에서 11년까지는 맞네요. 12년이야. 맞네요. 어. 네? 맞네요. 1에서 12까지는 11까지는 12년이라고. 1년이 네? 1년이고 이거 2년이 2년이니까. 근데 저 아닌가? 방금 빼기 했는데 29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이잖아 빼고 10인데 1, 4는 맞네. 11년 11년 맞네 11년. 29년인데 거의 뭐 30년이잖아. 29년이라고 방금 나왔는데 20년이라 했잖아요. 29년. 중국 통일하고 딱 30년 만에 멸망인데 29년이라고 30년이나 30년이나 아, 내가 네. 무서운 거고. 29년 만에 멸망한다.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했거든요. 진나라가. 그래서 한 딱 2배 정도 간 겁니다. 2배 정도. 불사 뒤로 넘어가고 요까지가 수나라. 왕 2명 누구? 박혁거세 뭐 박혁거세야? 수문제 문제랑 문제 소문 에? 아니 효문제는 어디 나왔어? 아, 위에요. 문제랑 양재. 효문제는 양재. 북위에 나왔고 북쪽. 수나라는 문제랑 양재 나왔지. 문제는 뭐 하나? 유유유. 문제는 뭐 하나? 강 뭔 강이야? 최대전제가 나왔잖아. 균전. 전제, 균전제, 소지는 균전제, 군사는 구병제 구병제, 유. 정치제도 2개, 삼성 유구 삼성 있구나? 과거제 했던 거. 까비 수양제는 뭐 했다? 수양제. 멸명. 멸망한 거 뭐 때문에 멸망했다? 유할수 고려대, 애처 고구려 멸망, 고구려. 고구려 원정, 고구려 원정 실패랑 또 살수 애처 아니에요? 대운하 건설. 아, 진짜. 이게 고구려 원정 실패가 살수대첩이죠. 그쵸 살수대첩을 패배해가지고 무리한 국력 소모로 고구려 원정 실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모르겠. 그러고 나서 수나라가 멸망한 자리를 바로 어떤 나라가 대체하냐면 당나라는 나라가 대체해요. 당나라.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금방 멸망하고 한나라 좀 오래 가듯이 수나라 금방 멸망하고 당나라 좀 오래 갑니다. 맞지? 한나라 몇 년 갔어요? 한나라? 한나라는 400년 정도 갔죠. 근데 한나라 어. 전한 그지, 그지. 후한인데 어. 전한하고 신나라 나왔잖아요. 그지. 신나라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광무제가 내가 한나라를 재건시키겠다라면서 나라 이름을 똑같이 한으로 짓거든요. 멍멍이 소리 하네 그래서 똑같이 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예전에는 전한이고 뒤에는 후한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그 전한 후한 시기로 불러. 근데 전한 때 왕 이름이 뭐였죠? 전한 때 처음에 유방이라는 거. 한고조 유방이라고 해서 네. 그때 초한지 시기 초한 대전에서. 그러고 나서 당나라 고조가 장안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당건국. 근데 고조는 왕이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나라 세웠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밑에 태종이 정관지치라고 하는데 정관이 연호입니다. 연호. 그래서 선자가 자기 시기라고 뭐 하는 뭐 단어 같은 게 있어. 그걸 연호라고 합니다. 1번에 정관지치 무슨 체제를 완성했냐면 율령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율령 체제. 율령은 법이라고 부르면 돼요. 율령은 법을 율령이라고 그런다. 규율하고 명령입니다. 집중. 율령이 뭐라고? 율령이? 법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흉노는 누구랑 싸웠다? 흉노. 고조. 히읗. 히읗 한나라랑 싸웠다. 흉노는. 당나라는 디귿이라서 누구랑 싸울 거냐면 돌궐이랑 싸울 거예요. 돌궐. 그래서 한 무제가 흉노 격파했다 그랬잖아. 여기도 당태종이랑 당고종이 둘 다 돌궐 정복할 겁니다. 돌궐. 나이스 자, 1번은 율령 체제 완성. 2번은 동돌궐이요. 적으세요. 동돌궐. 동돌궐 돌궐 제국인데 돌궐 반으로 잘라가지고 동쪽 돌궐만 정복한 겁니다. 동돌궐.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동돌궐. 돌궐인데 동쪽 돌궐. 동돌궐. 어려워 돌거이요? 돌궐. 이 돌궐이 이 흉노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뭐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흉노가 훈족이 돼가지고 지금의 헝가리로 이어졌다는 거죠. 헝가리가 자기네들이 우리는 훈족에 구해달면서 훈갈이라서 헝가리잖아. 헝가리 여기 있어요. 헝가리. 근데 선생님 저렇게 영상 찍으면은 매 그것마다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 유튜브에. 유튜브 올리잖아. 세계사 좀 봐라. 구독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다 하시고. 여튼 뭐지? 그냥 내 찌꾸말 네.
매운이야. 돌궐은 그래서 돌궐이 서쪽으로 간 다음에 뭐가 된 거야? 이게 당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간 거지. 얘가 나중에 가가지고 투르크족이 됩니다. 트루크요? 투르크. 무슨 투르크가 지금의 무슨 나라? 터키. 트르키에.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국명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뭔가 계승하겠습니다라고 보이는 야인족 거지. 이름 같아요. 트르키에. 제가 터키다, 어족이에요? 어족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하고 어족이기도 해. 투르크 민족이 얘 터키에서 지금 나라 역사 배울 때 있잖아. 투르크 돌궐 민족사부터 배워. 그러니까 중국이랑 요 초원에서 떠돌더니 돌궐 민족의 역사부터 시작해요. 돌궐 역사. 그러니까 터키 역사. 그래서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걔네 지금 있는 지역이 아나톨리아 반도죠. 유럽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터키잖아 여기. 여기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돌궐 민족사를 따라 배우고 돌궐이 당나라를 싸우던 여기 민족사를 따로 배우고 아나톨리아 반도사를 배우고 현대 터키사를 또 따로 배운답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게 한국사 국사 개념을 걔네 역사를 엄청 빡세게 교과 과목이 짜여져 있대. 아래 쭉 내려가서 쌤, 왜? 이제 저 용이 여자같이 보여. 아니 나 사람같이 보여요. 아래쪽으로 고종 시기는 저기 보면은 최대형토로 돼 있지. 5번 오른쪽 보면 최대형토로 돼 있지. 네. 그렇지. 3번 4번에 고구려 백제 멸망 적으세요. 고구려 백제 멸망.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 갔다가 패배하고 고구려 백제는 당나라한테 멸망합니다. 당나라 나당 연합군한테 패배하는 거지. 그리고 백제 땅은 신라가 차지하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해요. 그 당나라 땅에서 조금 이따 발해라는 나라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발해 알아요. 대조요. 바로 그지 발해 대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래쪽은 백제 땅까지 차지한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고 백제 땅까지 차지한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고 위에 고구려는 당나라 땅이었지. 네. 이 당나라 땅에서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계층입니다. 고구려 유민 계층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해요. 남북국 시기라고 해요. 우리는 남북국 시기. 근데 어떤 나라랑 팀을 먹어서 어떤 나라를 멸망했는데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날 돌아든 나라를 배신해가지고 막 자기가 다 갖는 그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 한강유역 장악한 거. 그 진흥왕이 성왕이랑 백제 성왕이랑 팀 먹고 고구려 땅을 뺏었는데 아 맞아요. 그거. 그래서 백제 성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살짝 이게 낼름해가지고 한강 전역을 이제 신라가 먹었지. 맞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한 거야. 내년에 공부하면 내년에 이거 내용 볼 거고 이거는 미리 공부해 두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자,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고구려 땅을 당나라 잠깐 차지했어. 발해가 건국되기 전까지. 네. 그리고 뭐도 복속하냐면 서돌궐도 복속합니다. 서돌궐. 자, 중국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돌고리 많아? 아니 당나라가 돌궐하고만 싸웠잖아. 근데 돌궐이 어. 나라 이름이에요? 민족명이자 나라 명이야. 돌궐 제국입니다. 돌궐 제국. 흉노도 민족명이다. 국명이거든요. 헐. 왜? 흉노가 진짜. 근데 민족명이지. 민족 이름이 잘 뭐라고요? 돌궐. 돌궐이 뭔데요? 돌궐은 네? 그냥 유목 민족이야. 거란, 여질, 말간 이런 것처럼. 안남도요? 안남은 요거는 국명입니다. 국명. 안남은 알 필요 없어. 안남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아니 근데 여기 수나라 때 나왔잖아요. 수나라 때 그냥 수양제 때 영토를 많이 확장하려고 그러다가 나머지는 다 정복했는데 고구려는 원정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멸망했다. 와 우리가 오스트렐라 피테쿠스. 자, 41페이지로. 여기까지 무대를. 아니 41페이지 다시. 네. 자, 그래서 이런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땅은 잠깐 당나라 가졌다 그랬지. 발해가 건국되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가 위쪽이 돌궐이에요. 위쪽. 중국에 이렇게 있고 여기 황하강, 양쯔가 있고 이쪽이 다 돌궐인데 돌궐 중에서 서쪽만 누가? 처음에 당태종이 동돌궐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서쪽까지 쫓아낸 겁니다. 돌궐을.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땅이랑 위에 돌궐 땅이랑 다 차지해가지고 최대 영토죠. 어떡해. 그래서 고종식이 서돌궐까지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비단길을 장악합니다. 비단길. 비단길 언제 나왔어? 찔끔 아까 그렇게 4개 이렇게 동서남 동서남
한나라 때 기억 안 나요. 한나라 때 처음 났잖아. 그지? 한 무제 때 장건을 서쪽으로 파견해가지고 비단길을 있었어. 쌤, 얘 돌머리인가봐요. 이마에 글씨 쓰셨어요? 내용 봅시다. 서돌걸. 그리고 현종식이 아래쪽 현종은 그냥 최대 정비한 왕으로만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개원 절도사랑 탈라스 전투가 밑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거든. 절도사랑 탈라스 전투가 현종 시기에 있었다는 건 안 나와. 근데 절도사도 중요한 개념이고 탈라스도 중요한. 절도사. 지방 군사 지휘관입니다. 절도사. 그래서 지방 군사 지휘관인 절도사를 처음 설치한 건 현종이고, 그다음에 탈라스 전투가 일어난 것도 현종이야. 요거만 일단 알아둬라. 현종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요 당태종 때 좀 이제 체제 정비하고 율령제 완성했잖아. 법 체계 이런 거 정비하고 이제 체제가 정비된 다음에 고종 시기 최대 연도였지. 당고종 때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고 서돌까지 멸망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이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 지방은 처음으로 정복하는 지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설치했냐면 절도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현종 때 절도사는 지방 군사 지휘관이고. 절도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방 군사 이 절도 한자가 달라. 뭔 한자인지 까먹었는데 지방 군사 지휘관은 그냥 절도사직을 임명해가지고 10명의 절도사가 있거든요. 저 절도사는 좋은 건가요? 지방에서 행정 업무랑 군사 업무를 같이 해요. 이건 거의 뭐냐면 지방의 대빵인데 거의 어떤 개념이냐면 호족 세력이랑 비슷하게 원래 지방 분권 이론이 있었잖아. 불건제 할 때. 지방 분권의 그 지방 영주 같은 기능을 했어. 원래는 이거 뭐 새로 얻은 지역이니까 뭐 군대 가지고 영토 확장하고 쳐들어오면 막아라 이러면서 군권을 좀 강하게 준 거거든. 군사 지휘권까지. 근데 여기서 뭐도 했냐면 행정 업무도 처리하고 군사 징발이나 전투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이쪽 지역의 왕처럼 지냈어요. 얘가 절도사가. 그리고 당나라는 뭐 때문에 멸망하냐면은 이 절도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얘네가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겠지. 얘네들이 각지에서 난을 일으키면서 멸망합니다. 아, 절도사끼리 짜가지고요? 아니 여기 절도사가 들고 일어나고 여기 절도사가 들고 일어나고 결국 당나라가 멸망할 때 황소의 난으로 한번 무너지고 황소의 난. 네. 그리고 안사의 난이라는 게 있어. 알록산 사사명이 아닌데 안사의 난도 알록산도 절도사 출신이고 마지막에는 주전충이라는 인물한테 멸망하는데 주전충도 절도사예요. 그러니까 절도사 때문에 결국은 당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바깥에 영토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군사 지휘관을 행정권이랑 군사권을 다 줘가지고 권한을 크게 주니까 얘네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 왕처럼. 그래서 이 당나라 황실의 권위가 강하고 당나라 황실이 권력이 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당나라 황실이 권력이 약해지면은 얘들이 막 자기 군대까지 들고 있으니까 다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송나라 나오거든요. 네. 남수당 그다음에 송원이는 나오잖아. 송나라가 특징이 문치주의야. 문치주의. 문치주의. 문으로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되게 억제해요. 그래서 군대는 황제만 가지고 나머지는 군대가 다 없습니다. 근데 절도사끼리 그러니까 짜가지고 우리 언제 이렇게 일으키자가 아니고 한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한 명이 들고 나니까 나도 권력 차지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들고 여기서 들고 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래서 또 잠깐 5대 신국식이라는 그 혼란기가 잠깐 있어요. 짧게. 우리나라로 치면 후삼국식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멸망하기 전에 고려가 통일하기 전에 후고구려 후백제 나와가지고 후삼국식이 있잖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당나라 멸망하고 나서 5대 신국이라고 잠깐 혼란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는 거지. 아래 좀 봅시다. 그래서 요 쭉 가는데 절도사도 설치되고 서쪽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으로 이슬람 세력이랑 여기 중국 세력이 접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전투 이름이 탈라스. 그렇지, 싸우죠. 탈라스 전투라고. 탈라스. 뭐 탈났다. 탈라스. 755년일 건데 아마. 그러네. 아니구나. 751년. 751년 탈라스 전투. 그래서 이슬람 아바스 왕조랑 싸워가지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이 이제 만약에 중동을 점령했으면 우리 크게 이제 역사 배울 때 페르시아 역사 배우고 유럽 역사 배우고 중국 역사 배운단 말이야. 동양, 서양, 중동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걸 정복했으면은 그 서양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침략을 못한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해 세계가 따로 놀면서 이제 역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에다가 좀 중요한 거는 탈라스 전투하면 매달 뭐가 나오냐면 중국은 제지 기술, 종이 만드는 기술입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이 후한 시기부터 있었어요. 한나라 전한, 신, 후한이잖아. 그 후한 시기부터 종이 만드는 기술 체륜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거든. 빅한지 아니? 맞아요. 맞아.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이 원래는 중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때 처음으로 이슬람 세계에 넘어갑니다.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게 나중에 그 이슬람 세력 하면서 한번 나와요. 이슬람 세력은 방한 중일 안 하겠습니다. 계약하고 하자. 계약하면서 할 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그래서 여기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애들이 패배했잖아. 그래서 패배해가지고 중국 포로들이 항복하면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항복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종이 만드는 제지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고 얘는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래서 이슬람이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게 십자군 전쟁을 나중에 할 건데 십자군 전쟁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 때문에 나중에 종교 개혁이 널리 전파되고 뭐는 쭉 푸덴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하고 막 이런 쭉 1년의 나비 효과가 있어요. 요때 처음 이제 중국에서 서양으로 온 거죠. 서구로. 그리고 7번의 안사해란, 7번의 안사해란. 안사해란인데 안은 알록산이라는 사람이고 사는 사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록산 사사명의 난. 사사명은 알록산 부하예요. 그래서 알록산이 난 이렇게까지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이어가지고 계속 나를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둘 다 절도사 세력입니다. 아까 절도사들이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각지에서 막 난 일으키고 이랬댔잖아. 네. 그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절도사의 반란이야. 그래서 요거 일어나고 나서 당나라가 좀 망가져요 많이. 밑에 17번, 16번부터 먼저 봐라. 16번이 안사해란다. 16번. 16번에 안사해란. 16번도 안사예요? 16번도 안사해란. 16번도 안사. 그래서 거의 당나라 전기랑 당나라 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사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이제 처음 시발점. 시작하는 점을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절도사의 반란의 시발점이 되는 시작하는 점이라고 하면 대단해요. 시작하는 점이 되는 사건이야. 중요하다 이것도 안사해. 자, 안사해란 이후 절도사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래서 무슨 난 농민반란 뭐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계속 혼란스럽다가 마지막에 주전충이라는 사람한테 멸망해요. 주전충. 후량의 태조입니다. 후량이라는 나라를 나중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주전충에게 멸망한다. 여기까지 당나라 끝인데 뭐도 조금 더 해야 되냐면 통치체제까지 해야 된다. 통치체제까지. 당나라 체제는 기본적으로 뭘 따왔냐면은 수나라 체제를 따왔어요. 수나라 아까 토지제도 뭐였어? 수문제가 있던 거. 수문제, 토지제요, 균전제. 군사제도가 부병제. 그거 똑같이 나옵니다. 자, 행정조직도 똑같은데 중앙은 10번에 아까 중앙행정조직 뭐였어? 삼성육부. 그렇지. 삼성육부제. 10번에 삼성육부제 적고요. 그렇지? 육부. 삼성육부제. 삼성, 정당성, 중서성, 상서성이고 육부는 2호 예병 형공부입니다. 삼성육부제. 11번은 주현제라고 씁니다. 주현제. 삼성육부제. 이거는 중앙제도고 삼성육부는 중앙정치체제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거 만든 거고요. 과학기술부, 뭐 국토교통부 그거 만든 거고 주현제는 지방제도인데 뭐랑 똑같냐면은 그 진시황이 했던 지방제도 뭐였어? 진시황. 공건제. 아니야 진시황이 그거 하면 되지. 9년제. 네. 9년제가 중앙집권이고 한 고조가 왕권이 좀 약하니까 군국제를 실시했었고 그거. 근데 요거 주현제는 구현제랑 똑같은데 제일 큰 단위가 옛날에는 군이었다. 그래서 구현제라고 불렀던 거고 이제 제일 큰 단위가
주예요. 그래서 주현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방행정 단위가 뭐야? 도잖아, 도. 도 밑에 시가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도 제일 큰 단위가 주고 주 밑에 현이 있는 거야. 대시 아니에요? 그렇지, 도 밑에 시가 있잖아. 네. 경기도 뭐 성남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무슨 주 무슨 안에 있는 무슨 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라고. 개 이름 말하는 거. 뭐? 개. 그래서 그 지방제도 명칭이 옛날에는 군현제라 가지고 무슨 군 밑에 무슨 현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걸 이름을 좀 바꿔 똑같아. 맥락은 똑같은데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제일 큰 지방행정 단위를 군이 아니라 주로 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이것도 중앙집권이지. 동번째는 지방분권, 군현제 혹은 주현제는 중앙집권. 왜 따라? 12번 관리임용제도 뭐였어 아까? 과거제 12번의 과거제. 수 문제가 했던 걸 똑같이 계승한 겁니다. 당나라도. 자, 토지제도 처음엔 다 똑같이 나와요. 성인 남자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다. 토지제도 뭐? 13번. 균전제. 조세제도, 요거는 적어라. 조용조라고. 균전제죠? 아까는, 자, 균전제는 토지제도, 세금제도는 균전제, 조용조라고 합니다. 조는 토지세를 조라고 해요. 조세제도 하지, 조세제도. 그 조세할 때 그 조자가 이 조자다. 토지세를 조합니다. 용은 그 노동력을 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조는 특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자, 일단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세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 인두세라고 하는데, 사람 머리마다, 개인마다 부역의 의무를 가져요. 국가에서 공사 드린다 그러면 나와서 돌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병역하고 부역의 의무를 지는 걸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는 특산물을 바치는 겁니다. 특산물. 그래서 요거는 집집마다 부과됐고, 요거는 사람 개개인마다 부과됐고, 요거는 토지 가진 사람한테 부과됐어요. 자, 토지 받은 농민은 곡물과 노동력과 직무를 납부해야 된다. 직물. 요 세 가지. 이걸 조용조 제도라고 합니다. 당나라 전기에 있었던 세금 제도다. 외워둬라. 요 당나라 전기. 군사 제도는 15번 아까 뭐였어? 토지 받은 농민이 뭐 한다? 병사로 공부하는 거 무슨 제도? 부병제. 15번은 부병제. 그래서 당나라 전기까지 이렇게 세금 제도가 딱 정착이 됐던 거지. 군사 제도, 토지 제도, 세금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뭘로 무너진다고? 안사해란으로 무너진다고 할까? 안사해란이 처음으로 큰 규모로 일어났던 절도사들을 반란했잖아. 네. 얘가 한번 일어나는 거 보고 나도 절도사인데 나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힘 좀 강해지면 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망가지다가 멸망한다 그랬지.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황소해란 같은 것도 일어났던 거고. 자, 16번 안사해란 이후에, 자, 17번은 장원제라고 합니다. 장원제. 17번에 장원제. 이 장원은 뭐냐면 그 대농장이 장원인데 어떤 성이나 어떤 지역 있잖아. 지역 안에 깔려있는 영주 땅을 장원이라고 해요. 영주의 개인 소유지야. 영주가 뭐예요? 그 영주님 할 때 그 영주, 그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그 임명된 관리 혹은 내가 다스리는 자치 세력, 그러니까 그 공작, 뭐 후작 뭐 이런 거 있잖아. 백작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영주라고 그러는데 성의 주인이지. 성의 주인. 영주인데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 단위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대농장이에요. 대농장. 자, 균전제 시기까지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백성들한테 다 토지를 줬지. 토지를 줘가지고 얘네가 농사를 지어. 자영농이라 그래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서 농사를 내가 짓기 때문에 내가 생산물이 있고 생산물이 있으니까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군대에 끌려가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토지를 국가한테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시기는 이 절도사들이 이 지방을 다스리는 왕처럼 지내던 시기야.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고 다 영주의 장원에서 영주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처지가 됩니다. 원래 세금은 한 10분의 1 정도만 돼. 내가 농사를 짓잖아. 그럼 쌀 10가마니를 수확하면은 한 가마니만 국가에 바친다고.
근데 여기는 자영농들이 다 몰락하고 장원에서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영주의 땅을 붙여먹고 사는 거야. 여기는 내가 10가마니 수확하면 5가마니를 영주한테 줘야 돼. 괜찮니? 그래서 반쯤 노예 상태죠. 반쯤 노예 상태. 그러니까 토지 제도가 무너져가지고 영주가 모든 땅을 가진 거지. 이제 자영농이었고 땅을 가진 농민들이었고 농민들 땅을 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 다 영주가 가지고 있어요. 절도사들이 있지. 절도사들이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다 몰락해가지고 여기 땅에 땅 붙여먹고 약간 반쯤 노예 상태, 종속 상태가 돼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면 자기 땅이 없잖아. 세금 내 안 내? 네요. 안 내. 세금도 안 내고 자기 내가 받은 땅이 없잖아.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 안 가. 여기서 거의 영주의 사병처럼 부려집니다. 그래서 국가 군사력이 약해지고 국가 재정 부실해지고 영주 세력, 그러니까 절도사 세력만 계속 강해지는 거지. 이해가니? 근데 그래서 망하는 거다. 그 영주 대신 자영농 그 아래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신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이제 자기 땅이 없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안 가요. 자기 땅이 있는 사람. 자기 땅이 국가로부터 땅을 받은 사람만 군대에 가는 거지. 근데 국가로부터 땅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땅은 다 누구 거야? 땅은 영주가 다 뺏었어. 오케이. 그 영주의 가진 소유지를 장원이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이제 일반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었고 농주의 장원에 예속된 존재가 돼요. 이게 종속돼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이 그걸 소작농이라고 그런다. 내 땅 없고 남의 땅 붙여먹는 사람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소작농. 왜? 소장. 소작농, 소작농.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민들인데 남의 땅을 붙여먹는 사람을 말해.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 그 사람 있지 않아? 자 18번. 그리고 조용조로 세금이 운용되다가 세금을 못 받지. 네.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데 양세법이라고 해요. 양세법. 1년에 봄, 가을에 세금을 2번만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18번에요. 18번에. 재산 따라서 1년에 2번 세금 납부. 그래서 2번이라서 양세야. 세금은 양세할 때 세는 세금이고 양은 1년에 2번이라는 뜻입니다. 양세법. 근데 재산에 따라 부과이지. 옛날에는 뭐 토지 붙여먹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사람마다 부과하고 지역마다 부과하고 이랬다고. 조용조는 전기는 조용조였지. 네. 근데 그래도 운영이 됐어.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대부분은 그 토지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못해. 그럼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납부하게 해야겠지. 근데 얘네들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1년에 2번만 내 한 겁니다. 양세. 그래서 좀 국고가 부실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충하려고 이렇게 토지제도를 바꾼 거야. 양세법. 1년에 2번 납부한다. 재산 따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9번. 15번은 뭐였어? 15번. 안사에 난 이전은 군사제도가 뭐였다? 부병제였는데 지금 토지를 가진 사람이 다 없다니까. 자영농이 다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군대를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 백성들 중에 군대에 끌려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해요. 그래서 19번에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돈을 얼마나 줘요? 먹고 살 만큼 주겠지. 이제 직업 군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병일치라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일반 백성이잖아. 일반 백성이 곧 그 국가의 군대가 되는 체제입니다. 끌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국방을 하려면 어떻게? 왜 이민족으로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든 돈을 풀어가지고 국고를 써가지고 세금 받은 거를 써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병력을 모집하는 제도다. 그래서 모병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모병제로 모인 군대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예전에는 농사 짓다가 잠깐 끌려가서 군인 하는 거였지. 이제는 얘는 군대만 한다고. 군대만. 그래서 직업군인을 고용한다.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을 고용하는 걸 모병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6분 정도 남았거든요. 2분 줄 테니까 다 외웁니다. 당나라 전기, 토지제도, 군사제도, 그 다음에 세금제도 물어볼 거고 뭐를 계기로? 안사해난의 계기로야. 안사해난 계기로 토지제도, 군사제도, 세금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을 겁니다. 2분 외웁니다. 중요하다. 이거 시험 맨날 나와요. 이거는. 초장부터 외워요? 아니 요거만 13번부터 19번까지. 네, 이거. 세금제도, 토지제도, 군사제도. 전기에는 뭐였고 어떤 걸 계기로? 안사해난을 계기로 뭘로 바뀌었고까지